교수님들 학기 말이라서 많이 바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참석이 이제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수님도 다 아시다시피 교수법 특강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을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비대면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시피 그 책상에 보시면 가림막이 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도 이렇게 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리두기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교류하는데 좀 난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좀 환기도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센터장님이 충청 캠퍼스 복지학부의 김한나 교수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교수님을 좀 만나 뵈서 좀 인사말을 좀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참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교사학습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그 김연아 교수님 모시고 잠깐 인사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네, 여기 저희가 오늘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면 또 비대면으로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특성에 맞게끔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또 교수법 시리즈 3탄입니다. 3탄이라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 너무 바쁘신데도 지금 여기 대면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하이브리드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 이제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이 언택트가 올지 몰랐던 그 시기부터 준비가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도 저희들하고 특강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시리즈별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제 원격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수법이라는 아주 좀 뭐라 그러죠?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이렇게 뭔가를 많이 준비하셨고 또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했을 때 19학년도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 좋으셨고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 한 2-3시간 정도 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시간 되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즉시 네, 해서 좋은 강의가 되셨으면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서투릅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우리 신종우 교수님 예, 맞이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 강좌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 앞에 보이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 현재 저를 생중계하고 있고요. 옆에 카메라는 저를 그냥 레코딩하는 범위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오시지 않았지만 현재 이 온라인상에 접속하신 교수님이 현재 15분. 이 부분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육의 멈춤 없이 교육은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작년에 우리 교수님을 뵀을 때 차마 이러한 코로나가 올 거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다행히 작년에 우리 교수님을 뵈면서 나름 이 교수자로서의 수업의 공개 시대가 사실 이제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교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우리가 교수법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맥락이지만 실제 제가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교수법의 실제 사례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교수법에서 교수님들이 꼭 알아야 될 이 프로그램이나 기타 이제 중요한 사이트 안내 이런 범위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도 제가 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건 뭘까요? 네. 이제 교수자들의 이제 이 연구실이나 가방에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세상이 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영상을 레코딩할 때 타인의 도움 없이 현재 인공지능 카메라가 저의 스마트폰에 트래킹을 시켜주면 저의 이미지 포지션을 따라서 스스로 레코딩을 해주는 인공지능 카메라 4K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얼마 전에 뉴스후라고 하는 이 언론사에서 저에게 취재를 왔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대학가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는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을 웹캠 장비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면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디지털 수업, 즉 인터넷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혁신을 A사의 옵스북 웹캠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한 웹캠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웹캠은 단방향 콘텐츠 수업을 하는 데 사용했지만 A사에서 나온 제품은 단방향이 쌍방향으로 학생들과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강의를 할 때 교수의 강의를 녹화해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카메라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새롭게 만난 이 트래킹의 인공지능 이 카메라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에서 저의 이 모션을 트래킹으로 고화질의 심층적인 이 부분을 비디오로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콘텐츠로 제공해야 되는 이 언택트의 이제 필수 하나의 이런 스마트 장비가 되지 않을까. 이 AI 웹캠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화면도 이제 교수님 목소리를 따라 이동이 있어서 굉장히 학습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안 보인다거나 또는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교수는 옵스봇을 사용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촬영해줄 필요 없이 사람 또는 피사체를 지정하게 되면 탭이 직접 따라 움직이고 끊김 현상이 없으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녹화 방송까지 볼 수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 콘텐츠 제작의 필수인 인공지능 카메라 도입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습 목표를 높일 수 있습니다. A 회사 관계자는 세계 최초 유일하게 옥스보드에서만 탭 추적 기능을 추가하였고, 네, 40m의 원거리에서 이제 트래킹으로 이 모션을 레코딩해주고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 교수법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교수자의 하나의 이 녹화 장비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앞서가 있는 얘기일까요? 이거 외로도요, 이제 언제라도 교수자의 이 수업의 콘텐츠를 사실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범위를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라이브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어느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에 멈춤 없이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대학의 생존입니다. 그러한 이 생존의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 이번 모든 대학은 온라인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대학이 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대학에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대학에 제공해주고 있는 이 강의와 그리고 나머지 대학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접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육은 다시 이제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들 현재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매주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앞주의 칼럼의 내용이 이제 PBL 문제 기반 학습의 실습의 중간고사로 제가 이미 한 학기를 종강을 했습니다.
이번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습자들과의 이 소통의 수업 계획서는 반드시 겨울쯤에 이 코로나의 확산이 이제 다시 우려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학습자들과 수업 계획서에 이제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집중 수업을 통해서 한 주에 1주차씩 묶어서 진행을 하되 혹시 개인의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사정은 내가 인정해 줄 텐데 집에서 그 부분만큼을 미리 해온다라고 한다면 집중 수업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은 굉장히 코로나 사태에서의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법으로 시작을 해서요. 이 앞주에 이제 2학기 수업, 사실 우리 대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2주 늦게 개강을 했지만 제가 맡고 있는 전공의 실습의 과목은 사실 집중학습의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코로나 확산 전에 종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의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은 뭘까요? 이론은 나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VOD 중심의 교수자의 수업을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지만 실기와 실습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면대면이 아닌 것은 어려운 부분, 이러한 부분을 나름 치과 보철 전공 교수로서 틀니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완전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집중 수업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이브리드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에 현재 온라인상에 17분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채팅방에 우리 교수님들 제가 진행하는 범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소통을 하시고자 하는 범위가 있다면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상호작용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많이 변했고요. 이제 교육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꿈쩍하지 않았던 게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이 사실 모든 교수자들의 콘텐츠를 끄집어내는 사실 교육의 어떤 기회제공이라고 할까요?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린가요? 이제 교수자들의 수업의 콘텐츠의 질이 너무 낮아 등록금의 환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1학기, 2학기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여러 상황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교육을 나름 대응을 했지만 이제 2021학기에 새로운 강의의 이 툴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재무장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교육의 서비스의 질은 더욱더 이번 기회가 향상의 기회로 이제 다소 교수자들이 생소화했던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스스로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만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가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의 기회가 또 다른 교육의 패러다임의 혁신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맡고 있는 저희 전공 과목인데요. 전공 과목에 현재 진행되어지는 프로세스를 먼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주차 진행되어지는데요. 13주차의 수업은 어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이제 원격 하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원격 하상의 이 진행 방법은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론인 경우에 3주 수업을 VOD로 하고 나머지 4주차에서는 이 3주 수업의 피드백을 이제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라고 하는 이러한 면대면에서의 이 어려움을 이 비대면에서의 어려움을 나름 온라인이지만 상호작용으로 풀어 이제 조금 Q&A를 진행하라고 하는 범위 어제 진행한 겁니다. 자,
모든 수업을 이제 그대로 레코딩해서 다시 올려줬고요. 어제 진행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예, 이제 9주차, 10주차, 11주차에 VOD 중심으로 보냈던 영상에 이제 조금 어렵다고 하는 범위를 이번 주말에 신정우 교수가 이제 MS 이 문서를 통해서 MS 폼의 문서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요. 그 질문을 어제 온라인상에 띄워놓고 학습자들과 개개 질문을 풀어가는 것. 사실 VOD 중심의 교육의 이 허점이랄까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LMS에서 이제 재생 버튼을 이제 배속을 높여놓고 단지 출결 사항의 체크 정도로 끝내가고 있는 부분이 깊이 있는 교육에서 다소 현재 어려움이 있는 범위. 이런 부분을 나름 이제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 Q&A로 풀어가는 것도 소통의 방법 또는 학습 목표 향상에 나름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어제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서도 다시 레코딩을 해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또 하나 한 것은 뭘까요? 막상 2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된 시간 Q&A를 풀어주지 못했던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수업이 끝나서 풀지 못했던 소통하지 못했던 이 문항을 다시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나름 온라인의 이러한 VOD 중심이지만 교수님의 수업은 소통의 수업으로 나름 어려움 없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피드백이 뭘까요? 교수님의 이 콘텐츠의 질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범위도 우리가 기담아 드린다고 한다면 2021년도 1학기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의 콘텐츠는 좀 더 질 높게 제작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조금 대응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캡처를 했고요.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MS의 이제 폼즈를 가지고요. 미리 학습자들 그냥 온라인상에 만나서 수업을 교수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강의법이지만 학습자들의 이 어떤 Q&A를 소통으로 풀어주는 범위가 사실 우리 학습자들의 제일 지금 무거운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자, 어제 부분인데요. 어제 22명의 학생이 저하고 지금 한 반에 만나고 있는데요. 17명의 학생이 제가 보냈던 전공 과목에 관련되어진 질문에 대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수업 평가라든지 기타 방학 중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17명의 학생들이 나름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어제 온라인상에 직접 띄워놓고 이제 교수자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학습자의 Q&A를 풀어주면서 학습자들의 생각을 다시 이제 교수자와 합심해 보는 것 이러한 수업도 우리가 하이브리드에서의 온라인의 수업의 하나의 장점이다라는 것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어제 13주차를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실습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기 주도적 이 실습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범위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실습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아직 학기말 고사 기간이 꽤 남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올리는 학기말 고사에 한번 이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기말 고사 이제 한 학기 동안 실습하면서 틀니를 제작하는 부분에서 단계를
우리 학생들은 매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요. 그 찍은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30분 발표를 해서 저에게 이제 보내주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을 노출해서 자신이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부분에 대한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저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해서 저에게 올려주는 것. 이 부분이 이번 실습의 학기말 고사다라고 보면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학기 동안 학습한 실제 실습을 통해서 얻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인데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파워포인트 상에서 얼굴 노출해서 최대한 전공 용어를 이제 추가해서 발표하는 이 말하는 학습법. 한 학기 배운 지식을 재활용의 차원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이러한 피드백의 이 시험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실 대학의 이 성적의 인플레가 지금 심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1학기에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지는 도중에 2학기는 나름 조금 상대평가에서 이제 퍼센트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말미에 다시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에 우리 학습자들의 성적의 인플레 사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또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시험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겠죠. 또 벌써 많은 대학이 시험의 공정성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우리는 사실 이러한 방법에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이제 실습하면서 얻었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이제 발표로 해보는 이 발표가 끝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신정우 교수님은 전공 교수로서 시청하고 코멘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발표 영상을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직접 보냅니다. 직접 학생의 카카오톡에 동의를 받고 부모님의 카카오톡에 프로필을 주라라고 하면 부모님 것을 주는데 대체적으로 어머님 것이 많이 옵니다. 여기에 이제 담당 전공 교수로서 한 학기 동안 이 비대면의 이 어려운 상황에 나름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학습자 자녀의 URL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부모님에게 개인 카톡을 들어주는 법이요. 어떻게 대응이 올까요? 부모님들이 저에게 카카오톡에 이 문자가 어떻게 다시 올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름 이 코로나 사태에서의 이 대학의 교육에 사실 불안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잘 지도해줘서 우리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발표로 마무리하는 당당하게 발표로 마무리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부모로서 기쁘고 좋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모든 대학이 사이버 대학과 온라인 대학이 되어 있다고 하는 범위에서의 탈출의 범주는 개개 교수들의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파괴적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연결하지 않고서는 이 기회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범위요. 한 학기 동안 배운 모든 범위를 자신의 이제 발표 영상으로 그리고 교수자와 부모님에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말하는 학습법. 또 하나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한 학기 동안 실습을 하면서 이 틀니 제작 과정에 이 불편했던 부분을 우리 학생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제 학생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번 학기말 고사의 한 항목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수업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자신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학기 말에 정리해 보는 것. 이 불편함의 개선점이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세상의 변화에 교과서적인 이야기보다도 교과서와 교수자의 이야기의 맥락을 기본으로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더 끄집어내는 재활용의 차원으로
한 학기 동안 불편했던 모든 부분을 끄집어내서 너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개선점을 끄집어내라 하는 이러한 항목을 제가 받으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적인 범위는 학교 취창업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특허 명목으로 특허 출원 쪽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아마 이번 주에 2개 정도가 이제 이번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학습자들이 불편해해서 개선하고자 했던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이 그냥 아이디어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취창업센터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아이디어가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대학로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생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차원.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모든 학생들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개선점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가 제공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이 아이디어가 제가 이제 이 공학적인 범위에서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교수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한 학기 마무리를 이론과 실습 범위로 좀 이제 나누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11주차, 12주차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학교 12주차니까 11월 28일 28일에 이제 올려진 12주차 강의인데요. 학교 LMS에 올려놓지만 저는 따로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LMS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가부화가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속이라고 하는 범위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LMS에 올려진 저의 이 VOD 중심의 이 수업 자료는 출석의 수업 자료 정도로 쓰고 나머지 이 콘텐츠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카페로 링크 시켜줌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언제라도 보고 듣는데 듣고 나서 시청하고 난 다음에 뭘까요? 여기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VOD 중심으로 자료 올려놓고 학습자들에게 레포트 내고 거기에 뭐 질문 내는 이런 형식인데요. 저는 여기에 반드시 자문자답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기 자필에 노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2주차에 공부한 내용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이제 스스로 교수자 입장으로서 자문자답의 꼴을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들, 동급생들에게 현재 2차 시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의 2가지 이상을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코멘트로 이 학생의 질문에 대부분의 이 동급생들이 다시 자신의 피드백으로 댓글을 올려주는 것. 이러한 댓글을 제가 보면서 또 하나의 느낀 건 뭘까요? 제가 제공해주지 못했던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적인 차원도 이 댓글을 통해서 집단지성으로 이제 수업이 묶어지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 VOD 중심의 일방적인 학습자의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이 소통의 채널을 묶어줌으로 인해서 좀 더 이게 수업의 이제 학습 목표 향상에 좀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2학기에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사실 하이브리드 교수법은 새로운 교수법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혼용하고 있었던 이 블렌디드 혼합형 이 학습을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스마트한 세상에 제가 조금 통칭을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블렌디드와 혼합형 수업을 이미 우리는 수년 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번 포스트 코로나의 이 시대에서의 교육의 패러다임의 키워드를 조금 상향하자라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하이브리드 교수법이 이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떨칠 수 없는 상황으로
어찌됐든 이번 2학기 나름 이 하이브리드 교수법의 이제 대응자로서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2021학년도에 이제 다가오는 이 불확실한 이 학년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봄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자기 주도적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익히기 위해서 제가 그 사이트나 이런 범인을 직접 URL을 우리 교수님들 지금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의 URL을 제가 그대로 붙여줌으로 인해서 라이브하게 저하고 연결하면서 실습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콘텐츠를 이제 주도적으로 좀 더 질 높게 특히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이러한 나만의 이러한 이 콘텐츠의 질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혹시 우리 지금 온라인상에 계신 교수님들이 현재 27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부분까지 이제 제가 약간 서론적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같이 나누고 이제 실제 사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의 뉴노멀 참 너무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양한 신조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뉴노멀이 뭘까요? 교육의 기준을 새롭게 이제 정립하자. 또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베러노멀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우리 교육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의 문제 부분을 이번에 리부팅, 리모델링 하는 차원의 베러노멀로도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거. 베러와 뉴노멀 어찌됐든 이 파괴적 혁신으로 나만의 이 좀 더 질 높은 수업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범위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 중에 이 카멜레온 영상을 조금 많이 보는데요. 이 카멜레온은 왜 이렇게 하루에 카멜레온의 삶에서 많이 변화가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생존 때문에 카멜레온은 수시로 자신의 이 몸의 색조를 바꾸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요. 많은 분들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늦다라고 하지만 사실 늦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편집한 동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영상일 건데요. 냄비에 실온수에 이 개구리를 넣어놓고 실온수에 이제 온도를 서서히 올렸을 때 과연 이 개구리는 몇 도에 탈출해야만이 자신의 삶에 문제없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실험적인 범위요. 어떻게 보면 대학의 생존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의 이 모습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 이 교육의 기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좀 더 교육의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제 90도 넘는 범위에서 이 개구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탈출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소 생존은 할 수 있지만 이미 90도라고 하는 온도 이상에서의 하상을 입은 부분에 나머지의 이 개구리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도 이번 코로나의 대재앙이지만 이번 기회를 이제 뉴노멀로 또는 베러노멀로 좀 더 변신해 본다라고 한다면 나름 교육은
이제 얼마 후에 또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 이 대재앙 때문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KUCW 작년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여기에 원격 수업킷 가이드 보이시죠? 원격 수업킷 가이드를 눌러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초중 고등 교육까지 모든 이 교수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원격 수업 시작하는 거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콘텐츠가 다 저의 겁니다. 17개의 저의 수업에 원격 수업을 하는 가이드라인에 저의 이 콘텐츠가 여기 캐리스에 제공되어져서요. 나름 이 혼란한 교육에 제가 나름 이 사회 공헌의 입장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 캐리스에 이제 이 스마트 교수법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이제 나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 익힐 수는 없지만 여기 캐리스의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신종우 교수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에 2,437개의 현재 교수법 관련 자료가 여기에 이제 업로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이트들을 제가 그대로 이제 URL을 복사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이 지금 오픈 채팅방, 중부대학 오늘 참여하시는 오픈 채팅방의 URL을 이렇게 제가 붙여주면 교수님들은 오늘 저하고 참여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고요. 되돌아가셔도 다시 현재 오픈 채팅방에 붙여 있는 이 URL을 클릭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재익히는데 수고스러움 없이 좀 더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제 전공별의 모든 과목의 강의가 여기 올라가 있는데요. 저 또한 융합의 부분으로 많은 타전공을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우물을 파는 세상에 이 깊이의 교육보다 이제 개념 정리 차원에서의 넓이의 교육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속어적인 얘기를 한다면 한우물만 파다 보면 빠져 죽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융합의 세상에 우리는 한우물의 깊이보다 넓이의 교육으로 즉 폴리메스형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폴리메스는 뭘까요? 하나의 전공의 지식만을 아는 사람이 아닌 여러 전공을 아는 이 박식가로서 이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은 N장로입니다. N장로가 뭘까요? 자기 직업 외로 생존을 위해서 이제 2잡, 3잡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메인 잡 옆에 메인 잡을 더욱더 빛낼 수 있게끔 이제 융합할 수 있는 이러한 잡이 요즘 청년들이 요구하는 N장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캐리스에 제공되어지고 있는 모든 전공의 이 좋은 이 강좌들을 교수자들도 융합의 차원에서 학습도 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의 이제 교수님들의 전공과 연관되어진 좋은 콘텐츠들을 우리 학습자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공별의 각 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의 콘텐츠가 15주차씩 다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융합의 차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치과기공과의 학생들에게도 연관성 있는 콘텐츠의 URL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캐리스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마당인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공유마당입니다. 이 공유마당은 뭘까요? 특히 이 교수자들이 수업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실 이 저작권에 우리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닫힌 교실에서 수업 자료로 쓰는 것은 예고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콘텐츠는 사실 학교 LMS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캡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용으로 우리 교수자들의 콘텐츠가 예부에 나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부로 나가는 교수자의 콘텐츠에서의 제일 겁나는 범위가 뭘까요? 콘텐츠에 제공되어지는 폰트에서부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이미지, 오디오 모든 부분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제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유마당에 와보면 여기 잠깐 보실까요? 전체를 한번 눌러보면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무료 폰트 다양한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무료 폰트 하나 눌러보면 너무나 우리 한국에 맞는 이 글꼴의 서체를 무료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서체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 윈도우에 그냥 합체시키면 언제라도 교수님이 좋아하는 서체로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위배 없이 사실 인터넷상에 있는 많은 이 서체는 사실 일정 기간 무료로 주다가 어느 기간에 다시 유료로 전환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인지 못하고 쓰다가 나가 있는 자신의 콘텐츠에 언제라도 교수님이 콘텐츠에 서체 어떻게 구입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이 저작권을 조심해야 될까요? 저작권의 이 서베이는 이제 AI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연결되어져 있는 인터넷상에 이제 어떤 이미지를 넣어놓고 이 이미지를 AI가 어느 누가 쓰고 있는지 찾아봐라라고 한다면 즉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특히 교수자들의 이 수업의 콘텐츠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뭘까요? 이 폰트의 서체 여기 공유마당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서체를 이제 교수님이 좋아하는 서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 윈도우상에 합체해서 쓰시는 것이 먼저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여기 화면 볼까요?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 또는 이 비디오, 기타 수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괜찮은 거 있네라고 갖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수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적인 것은 그 올리는 사람의 이 저작권의 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갖다 써야 되지 그냥 갖다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혹시 시간이 있을 때 조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즉 CCL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혹시 신종우 교수의 어떤 이미지 밑에 제가 CCL을 표시해놨다고 한다면 신종우 교수가 누구나 갖다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인지가 되겠죠. 그러나 이 CCL이 아니고요. 기타 한번 볼까요? CCL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러한 저작권 옆에 콘텐츠 옆에 아이콘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아이콘의 표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의 인지만으로도 인터넷상에 좋은 것이 있다 그래도 내가 쓸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아니면 유료로 돈을 주고 사다 쓸 거냐 말 거냐 선택의 폭이 있지만 이런 아이콘의 이러한 표시 방식을 모르면 우리는 인터넷상에 있는 부분을 이제 자기 임의적으로 갖다 쓰는 부분에서의 문제점 야기로 저작권의 저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수업 콘텐츠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알아야 될 요소고 이 부분을 우리 학습자들에게도 반드시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모든 정보는 인터넷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상에 제공해주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유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상업적으로 갖다가 내 콘텐츠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CCL의 아이콘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러한 아이콘은 뭘까요? 저작물, 저작자명, 출처, CCR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됩니다. 혹시 교수님이 어떠한 인터넷상에 있는 좋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파워포인트에 그 이미지를 쓰면 이미지 밑에 반드시 이러한 저작권의 이 CCL의 표시를 순서적으로 다 표기를 해줘야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냥 인터넷상에 URL만 붙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 쓸 때, 논문 인용할 때에 논문 출처의 순서와 같은 맥락으로 모든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요소의 콘텐츠는 반드시 사용하는 그 이미지 밑에다가 우리 출처 표시를 이제 저작권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러한 기본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표시해야 되겠고요. 또 뭘까요? 자신의 우리 교수님들의 소중한 콘텐츠도 이제 온라인상에 내보낼 때는 반드시 표시를 해서요. 나의 창작물의 보호도 되고요. 왜 이렇게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와 있을까요? 이러한 저작권 보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부분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이 보호되어짐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모든 부분은 발전이 되어지고 또 창작물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는 특히 이 콘텐츠 제작에서의 저작권, 폰트, 그리고 CCL이라고 하는 이 표기의 방법 인지하고 그 인지되어진 부분에서 교수님들의 콘텐츠도 외부로 보낼 때 반드시 표시해서 타인이 교수님의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구글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구글 크롬 창인데요. 여기에 제가 전공의 덴탈 한번 쳐볼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제 검색하면 구글에서 검색하는데요. 자, 제가 덴탈을 검색했습니다. 자, 덴탈을 검색하니까 전체가 나오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눌러보니까 어떤가요? 치과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고 이건 내가 쓸만하다라고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구글에서 전체 검색을 통했지만 우측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가서 여기에 이제 이 고급 검색 눌러보면 제일 하단에 이제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 권한이 누구나 지금 되어 있는데 모두로 하면 안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즉 CCL이라고 표시되어진 이미지만을 선택하고 다시 검색으로 눌러주면 이제 좀 전에 모든 치아에 관계되어진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CCL에 표시되어진 콘텐츠에 프리하게 갖다 쓸 수 있는 이미지만 다시 골라내주기 때문에 특히 구글 검색에서 교수님들 수업자로 쓰실 때는 이제 이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설정에 가서 고급 검색에서 CCL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쓰는 이러한 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교수님들 구글에 이제 전공의 범위를 하나 검색해서요. 한번 해보고 저는 교수님들 잠깐 검색하고 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우리 교수님들 혹시 유튜브에 지금 혹시 들어와 있는 조금 질문사항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작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검색 채널에 이제 구글 크롬에서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데요. 먼저 검색하고 이미지에 가서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측의 설정 부분에서 고급 검색 그리고 모두로 허용되어진 부분이 이제 CCL에서만 찾아올 수 있게끔 검색의 채널을 줄여주면
그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는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네, 현재 30분의 교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혹시 온라인상에 계신 교수님들도 저하고 같이 혹시 온라인상에 계시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지금 이제 2시 8분인데 예, 이제 1교시가 끝났는데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